여러분,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봤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봄 아들 결혼식 날만큼 가슴이 뭉클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성호, 올해 37살이에요. 젊어서부터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나이가 차도 좀처럼 여자친구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어느 날 성호가 집에 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어요. 처음엔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표정이에요. 제가 물었죠. 그래서? 무슨 말이 더 있는 거야? 성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친한 친구도 많지 않고 친척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조금 걱정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아직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아이인데 그 이름 세 글자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도 친척도 많지 않은 여자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행복한 날이어야 할 텐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 후로 지영이를 몇 번 만났어요. 조용하고 단아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참 맑았어요. 성호 옆에 있을 때 보면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저렇게 좋은 아이인데 이 소중한 날을 어떻게 하면 덜 외롭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어요. 식장에 도착했을 때 성호 쪽 하객들은 벌써 많이 와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쳤죠. 그런데 신부 쪽 자리는 많이 비어 있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하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빈자리들이 눈에 밝혔습니다. 저는 마음이 계속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했어요. 지영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괜찮을까? 식이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딱히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잘 있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드레스도 예쁘고 올린 머리도 예쁘고 볼에 살짝 오른 홍조도 예뻤어요. 그런데 거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딘가 아득해 보였습니다.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지영이가 돌아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걸. 소리 없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조용히 울고 있었던 겁니다. 눈가가 발그레했고 애써 미소를 지으려는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걸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지영이가 잠시 굳어 있다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소리도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제가 울면 안 되니까. 오늘 주인공은 이 아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영이가 천천히 몸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그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어요. 제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가를 살짝 닦아줬습니다. 예쁘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지영이가 그제야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먼저 입장해서 주례 앞에 섰습니다.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늠름했어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신부 입장 차례였습니다. 잠시 후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가 나왔어요. 부케를 두 손에 꼭 쥐고 버진로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보이는 겁니다. 부케를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조금씩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기쁜 떨림인지 외로운 떨림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버진로드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영이 옆에 섰습니다. 제가 팔을 내밀었어요.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우리는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식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멎었어요.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숙연한 분위기였어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떨리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버진로드 끝에 성호가 서 있었어요. 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성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나왔는지를. 저는 성호 앞에 서서 지영이의 손을 천천히 아들의 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그 두 손이 맞잡히는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생겼어. 에필로그.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딱 그 말뿐이었어요.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 눈빛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고마운 건 나야. 우리 성호한테 와줘서. 그날 이후로 지영이는 정말 제 딸이 되었습니다. 가끔 성호보다 지영이가 먼저 연락을 해요. 주말에 맛있는 거 먹었다고 드라마 재밌는 거 봤다고 별거 아닌 것들을 톡으로 보내오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없이 친구도 친척도 많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살아온 그 아이가 이제는 저한테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한다는 게 그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진짜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저는 그날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말없이 안아주고 팔 내밀고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혼자 조용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없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까요?